세상을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달린 것은 있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이 중독된 모든 하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에 난장판 코너입니다. 와우. 이번 난장판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빠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밤. 알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네, 뭐 저는 영화를 처음 보러 갈 때 네네. 이게 원래 저희 동네가 그냥 동네 저기 서울에 있는 이름 없는 동네입니다. 힘 없고 이름 없고 투표권 적은 동네라 가지고 별로 그렇게 투표권 적은 동네는 뭐야? 투표권이 적은 동네는 어느 공산주의야, 씨발. 붉은 광장. 그래서 뭐 극장이 그렇게 네. 붐비지 않아요. 네. 그래도 여기에 스크린 X니 뭐 레이저 관인 이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조조 할인부터 그날 오후까지 모조리 다 박살이 났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김숯불이 얼마나 안일하냐면 그 전날에 예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형 이미 글로 쳐먹은 거지. 자세가 글로 쳐. 나는 일주일 전부터 기다리다 스크린 X로 그냥 빡 했는데 내가 글로 그랬죠. 쳐먹었습니다. 우리 동네 자꾸 인프라 없고 저기 그 투표권 없는 아주 작은 동네라서 아니 예매는 미리 하라고 했었으니까. 편하게 볼 줄 알았지. 저마의 신PD 배트맨 티셔츠 입고 열정 있다. 스파이더맨에. 그 말 배트맨만큼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부랴부랴 어렵게 일반관으로 조조 할인 예약을 했는데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트위터에 제이미 폭스였나 아마? 자기가 마블 영화 새로 계약했다고 막 올렸는데 아 맞아. 네. 맞아. 일렉트로로 계약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왜 일렉트로를 계약을 하지 얘가 뭐 약간 맞아. 그런 게 있었다가 그다음 이제 뭐 이제 닥터 옥토퍼스 네. 알프레드 물리나도 마블 영화를 계약을 했는데 그 닥터 옥토퍼스 역할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뭔가 좀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많이 들긴 했어요. 그래. 큰 거 온다. 맞아. 그래서 그때, 설마?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 팬들이 역추적을 같이 이제 역대 스파이더맨들한테 그렇죠. 역추적과 너희들 뭔가 저지르고 있는 건데 빨리 불어라. 빨리 불어라.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청난 그렇죠. 기대를 갖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약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네. 맞아요. 딴 거 아니라 너무 조조할인 너무 아니래. 조조할인은 편하게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제가 영화 볼 때 제일 많이 노력했던 영화가 중학교 때 주라기 공원 2였거든요. 이거는 7시간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표 했었고 7시간? 7시간 기다렸어. 극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 아 근데 진짜 줄 서서 영화 예매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 진짜 옛날 맞아요. 옛날이었어요. 중학교. 너무 옛날 같아. 기숙분이 혹시 이번에도 그 창구 가서 그 직접 예매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는 평소에 핸드폰을. 평소에 모바일 뱅킹도 잘 안 쓰시고 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제가 굉장히 디지털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 네네. 영화를 어렵게 보고 결과적으로 스파이더맨을 세 번째로 어렵게 봤는데 조조 때문에 네네. 두 번째로 네네. 어렵게 본 영화는 반지의 제왕 1이었습니다. 전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자꾸 통화 중이 되거든요. 극장이 전화 예약도 가능했었어? 전화 예약 됐습니다. 옛날에 극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죠? 네. 온라인 이런 게 발달했을 때가 아직까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엄청 옛날 아닙니다. 반지의 제왕 1은 한 2001년, 2002년 그쯤이었어요. 그때도 전화 예약 받았어요. 그게 20년 전이야 임마. 그렇긴 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영화적인 얘기는 다 해볼 건데 저도 이게 보면서 좀 약간 감회가 좀 달랐던 게 네. 뭐 이제는 너무 자주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안 해도 될 법한데 현대차가 또 요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맷 데이먼이 나왔던 본 슈퍼맨시라는 영화에 그 네. 옛날 구형 2001년식 EF 소나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영화에. 맞아요. 맞아요. 영화는 2004년에 나와서 그렇게 구형은 아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뭐 현대가 돈을 차발랐니 많이 뭐 그러면서 억지로 맞아. 스토리하고 관계도 없는 거를 끼워 넣니 막. 왜냐면 그 차가 인도에 있었거든. 그 현대차가. 현대 소나타가 어떻게 인도에 있냐고 말이 되냐고.
별걸 가지고 다 지랄했네. 그래 아직까지 그런 시선이 있었던 거지.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아직까지 그렇게 뭐 세계 시장에서 익숙한 브랜드도 아닌데, 그죠? 맞아요. 영화의 스토리에 조금 툭 튀도록 그렇게 현대차를 끼워 넣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요번에는 메인 액션 씬을 아예 이 씬을 잡아줄 때 현대차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특히 이제 그 닥터 투비우스가 나올 때 그 자동차 공격을 하는 게 현대 투싼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메인 액션 씬에 이렇게 현대차를 꼽아 넣어주네 그러면서 보통 맞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뭐 MIT 공대 그 뭐 부총장 그 보라는 MIT 사람인데 입시 관련 입학 사정관입니다. 예. 아 사정관. 왜 사정 좀 강조하지 마. 그 죄송한데 중간에 물결이 있나요? 사정하고 관 사이에. 네가티브 스피커라 가지고 그 사이 좀.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인물 타고 있는 차는 현대고 오히려 막 부수고 집어 던지고 이런 차는 막 도요타 이런 거 막 날라가더라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장면 보면서 감회가 좀 새로웠어. 네네. 그래서 이런 큰 영화에 현대차가 이제는 나와가지고 액션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맞아. 이제 그 호건이 잡혀갈 때 타고 나온 차도 이제 현대 아이오닉 5였는데 야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차 모양이 근사한 게 아니라 이 차 문화 굴러가는 꼬라지가 참 근사하다라는 가슴 속에 극봉이 근사해지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뽕 난리 났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뭐랄까 좀 뭐 많은 부분에서 물론 이것도 돈을 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아까 우리 봉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배우를 캐스팅할 때 돈만 준다고 데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네. 그런 것처럼 현대가 돈을 쓰면 이제 받아준다는 게 이런 대작 영화에서 그런 게 참 그렇죠. 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주일 전에 이제 예약을 하신 CPD님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보면서 사실 MCU의 스파이더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만이 많은 편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항상 좀 그냥 이것도 다른 MCU 영화처럼 약간 MCU의 부속품처럼 스파이더맨을 좀 소모한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컸지. 맞아. 아이언맨 후계자처럼 막 나오고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나노슈트가 웬 말입니까? 이 가난에 찌들고 생활고를 겪지 않는 스파이더맨은 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약간 그런 얘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좀 훼손하고 있다. 그죠? 약간 맞아요. 그런 얘기가 많았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노웨이 홈이지만 애가 집에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편한 엔딩을 보면서 그래 네가 드디어 이제 생활고를 겪는구나. 의지 같은 꼬라지를 보니까 속이 후련하다. 아주 속이 후련하고 그냥 그래 미싱으로 막 수트 만들고 그래 이게 스파이더맨이지. 그래. 그 뭐 심보가 아주 못했어. 심보가. 벌레 튀어나올 것 같은 자취방에 귀한 자취방에 혼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감회가 새롭더라. 아주 새로우니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제 보면서 이제 또 보면서 저도 이제 스파이더맨 샘 레이미의 이제 스파이더맨 1, 2, 3는 반만 걸칠게요. 3도 재밌지. 3는 반만 걸치고 하여튼 샘 레이미 걸 제일 좋아하는데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좀 보면서 약간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액션은 다 좋다고 칭찬하죠. 액션 그렇죠. CG 좋고 액션 좋고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진짜 집중이 잘 안 되더라. 색깔이 그 너무 많아. 내용 자체. 색깔도 너무 그렇기도 하고 나는 오히려 역대급으로 조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너무 어둡고 막 그 피터 파커의 뭐 약간 인간적인 사생활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조금 신나는 히어로 무비 같지가 않고 너무 이게 눅눅하고 진짜 그런 거 좀 너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이 좀 안 됐던 것 같아 나는. 뭐 투 어쨌든 엔딩 보면은 또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네네. 보내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맞아.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근데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3번의 이제 영화관이 술렁술렁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죠. 있었. 처음에 그렇죠. 이제 찰리 콕스가 나오던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엄청 네네. 빨리 나오길래 이렇게 빨리 쓰고 버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래서 아무튼 뭐 약간 간지나게 벽돌 잡고 하잖아. 근데 맞죠. 이제 그렇죠. 딱 찰리 콕스 나오자마자 영화관에 한 3분의 1 정도가 술렁거렸어.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저게 누군데 이 씹덕들아 약간 이런
그런 거 그거지. 그럴 수 있지. 씨딱들 지만 하는 거 나왔다고 또 신났죠 약간 그런 거. 다행. 뭐 약간 그런 데어데블 느낌이더라고. 좀 봐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막 뒤에 이제 또 나머지 이제 우리 스파이더맨들 뭐 어차피 스포도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렇죠. 네네. 뒤에 나오는데 내 뒷자리에 여성분이 음. 처음에 이제 앤드류가 나올 때는 막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그러지 않았는데 막 영화관이 이제는 다 술렁거리고 있었어. 술렁거려. 그러다가 이제 톰 홀랜드 나올 때쯤에는 막 이러는 거야. 처음에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약간 심장 발작이 과호흡 온 것 같은데. 과호흡. 심장 발작. 그래서 좀 약간 걱정될 정도로 나도 좋긴 한데 저분은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뭐 하여튼 그런데 12월 15일 12시 15분 목동 CGV 스크린X가 한 F열쯤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야. 살아냈나요? 아니요, 남자친구랑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영화 시작 직전에 들어오셨고요.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보는데, 하여튼, 요것도 아까 말했지만은, 김수불님의 한 줄줄거리가 맞는 거야. 저는 씹덕이 아니지만, 이 스파이더맨을 좋아한 나의 역사가 헛되지 않았구나. MCU에 약간 의문을 품던 스파이더맨의 의문을 품던 나에게, 나의 이터널스를 잊게 해줬어. 그러니까 한순간. 다시 이제 영화관 나오면서 다시 떠올리긴 했지만 이터널스를 이것만 잘 되게 그러니까 이게 세대 교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뒤를 이어 나가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우리가 재계약한 내용도 알고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MCU에서 내가 희망을 점점 버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또 드라마 보면서 살짝 끌어왔다가 막 이터널스 보면서 절로 가라 그랬다가 막 이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스파이더맨 보면서 그래 조금 일로 조금 가까이 앉아봐라 뭐 이 정도는 왔어 내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즐거움과 희망을 준 그런 스파이더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 자체는 뭐 전작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 가지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톰스파라고 하는데 뭐 네. 홈스파라고도 하고 톰스파라고도 하는데 3부작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전작에서 바로 이어지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번 MCU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의 정식적인 좀 후계자라는 느낌을 조금 계속 시리즈 내내 좀 풍겼잖아. 그렇죠. 그죠? 그런 거를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요번 영화에서도 좀 이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벌어지는 약간 뭐 우당탕탕,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언맨 시리즈하고 약간 비슷한 지점의 재미를 그렇죠.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아이언맨도 자기 정체를 다 까발리고 히어로 활동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고 혼란스러운 초반부 이야기가 막 계속 진행되면서 관객들이 좀 그 이야기에 정신없이 좀 휩쓸려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 막 처음에 막 정체가 밝혀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네가 미스테리오 죽였냐고 막 사람들이 막 바로 정체 밝혀지자마자 막 반반 갈라져가지고 그쵸. 어떤 사람들은 막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연출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정말로 이때까지 뭐 아이언맨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언맨 자기가 자기 스스로 좀 밝혔다라는 정체를 밝혔다라는 차이점도 좀 있었지만 뭐 돈도 많고 지위도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근데- 미사일 쳐맞았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죠. 말리부 포인트 다 날라갔어. 맞아.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뉴욕에 사는 일개 고등학생인데 정체가 밝혀져 버리니까 진짜 자기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정말 막 위태위태한 상황들 이런 것들 초반부에 굉장히 빠르게 보여지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금 그런 장면들이 퍼지는 게 잘 연출이 확실히 됐던 것 요즘 같아요. 사회다 보니까 막 다들 핸드폰으로 막 보고 막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하니까 이게 더 맞아. 빨리 퍼지는 것 같아. 옛날에 그 그렇죠. 아이언맨이 맞아. 기자회견에서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이게 해서 퍼지는 것도 퍼졌지만 이제는 그 진짜 그렇죠. 핸드폰 하나로 그런 게 막 다 정보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더 빨리 퍼지는 맞아.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 예. 그런 모습이 아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밝혀지고 나서 처음 등교를 하는데 애들이 막 앞에 다 장사진을 쳐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다 찍잖아. 영상을 막 찍잖아. 그래가지고 교실을 올라갔는데 거기 교장실 앞에다가 퀴즈 경연대회 팀 그 선생님인가? 선생님들.
선생님이 막 그 스파이더맨 이렇게 막 꾸며놨어. 환영한다 그러면서. 근데 한 선생님은 자기 그 담임 선생님인가 그 팀 선생님은 환영하는데 체육 선생님은 미스테리오 죽였다. 나는 미스테리오를 믿는다 하면서 맞아. 네가 죽였을 거라면서 막 이러잖아. 와 근데 그 자기 선생님인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와, 그러니까 조금 선생님인데 그런 게 그렇게 있더라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복도를 딱 지나는데 애들이 막 사진을 막 찍고 이런 부분들이 와 진짜 사생활이란 게 없어져 버렸구나.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와닿았어요. 그런 부분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을 시리즈 내내 MCU에 어떻게 보면 편입시키려고 이 인피니티 사가의 어떤 거대한 서사를 위해 가지고 다소 조금 편리하게 짧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루룩 하면서 이렇게 편입시킨 게 좀 있었잖아. 그쵸. 스파이더맨을. 네, 그죠? 네. 어벤져스에 확 데려온 게 편입시킨 게 있었는데 요런 게 이제 약간 어벤져스 없는 단독 히어로로서 스파이더맨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 톰 스파 3부작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피터 파커가 역대 제일 그 조금 어린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어리죠.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쉽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벤져스도 아니고 약간 솔로 히어로도 아닌 거기에서 고민하는 어떤 스파이더맨의 정체성하고 잘 녹여낸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금 좋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 나이에 피터는 조금 큰 힘을 가졌지만은 그 힘을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 계속. 네. 그냥 범죄를 소탕하는 거는 하지만은 자기가 그 힘을 진짜 활용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냥. 네. 맞아. 그러니까 약간 어린애인데 큰 힘을 가진 거야. 정말로. 이 설정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힘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 길을 못 찾고 막 약간 스스로 못 찾고 아이언맨이나 아니면 메이 숙모나 아니면 뭐 해피, 네드 아니면은 뭐 친구들 MJ 이런 애들한테 기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계속 오면은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한테 기대고 같이 하자고 하고. 누구한테 계속 같이 하자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설정들이 요 영화에서도 조금 잘 녹아들지 않았나. 심지어는 미스테리오한테까지도 기댔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아예 생각을 했죠. 아이언맨처럼 돼야 된다고. 그 힘을 넘기기도 했었고 실제로 미스테리오한테.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심피디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좀 외로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스파이더맨들하고 다르게 조금 수많은 어떤 조력자들 도와주는 역대 가장 좀 사랑받고 조금 보살핌을 많이 받은 따뜻하고 좀 아름다운 스파이더맨 시리즈였는데 온실 속에 마약처럼 자랐죠, 편안하게. 맞아. 양귀비라 그래라 차라리. 온실 속에 대마초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받아온 도움들이 이제 모두 다 독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번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훌륭하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대학 입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극히 좀 사사로운 이야기들, 그죠? 요런 것들에 우주적인 마법의 힘을 먼저 빌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매번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도움 받는 게 너무 익숙했던 거야, 이 스파이더맨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에 못 가는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서 마법으로 좀 되돌려 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확실히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너 그 대학에 전화나 한번 해보고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안 맞아. 해봤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얘가 자기 자주적으로 정신머리가 없는 뭔가를 거지. 이렇게 다시 노력해보려고 하는 맞아. 그 의지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이야기가 되게 잘 와닿더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고. 본인이 철딱서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철딱서리 저 아직까지 부모님 품에서 온실 속에 대마초처럼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양 냄새가 슬슬 나더라. 농담입니다. 알싸하네. 네네. 그러고 일단 뭐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뭐 이제 이미 수많은 스포성 뭐 정보들이나 아니면 예고편에서 다 확인했지만은 샘 스파, 어스파의 빌런들 모습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전작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 참 그런데도 대표적인 불구하고 순간이더라고. 나쁜 놈 보고 반가운 건 나 처음이었어. 오, 맞아. 건강하시네 그러면서 나 처음에 오빠싸 나왔을 맞아. 때. 진짜 맞아. 반가운 것도 반가웠고 확실히 이 영화가 멀티버스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탁 느껴지더라고. 바로 네. 옥토퍼스 나오자마자 맞아. 그래 멀티버스다 막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고 또 약간 새로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하고 매치업을 딱 시키니까 분명히 옥토퍼스하고 스파이더맨 붙는 장면은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거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하면서 약간 생경한, 약간 익숙한데 생경한 약간 이런 신선한 왠지 지점이 알아요? 좀 뭐였죠? 옛날에 허접한 CG로 보다가 이제 최신식 CG로 보니까 생경하지. 맞아. 왜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옥토퍼스도 팔 4개 더 있고 그 어. 스파이더맨도 팔 4개 더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보는데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야 이제 좀 다이다이가 되는구만 그럼. 맞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 전체가 그거 오마주더라고 보니까 그 다리 그 옛날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에서 보면은 맞아요. 그 리자드하고 전투 씬이 다리 위에서 이렇게 치르는데 네. 그 막 자동차 안에 이제 그 리자드가 잡으려고 하던 오스코프 막 박사가 한 명 있어. 근데 그 차가 그 다리 옆에 난간에 차가 문이 끼어가지고 못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 차가 떨어지는데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로 잡아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이런 장면들 거의 똑같이 연출했더라고. 오마주를 많이 했더라고. 그런 오마주들도 정말로 깨알같이 많았고,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반가운 부분이었다. 그치. 그죠?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에 뭐 차원을 넘어온 빌런들 하나둘 잡아들이는 과정 분량 분배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너무 늘어지게 막 루즈하게 끌고 가다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소개하다가 진 다 빠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옥토퍼스하고 전투도 나노슈트를 이렇게 옥토퍼스가 흡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링크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어링 하죠. 페어링 하잖아. 그런 부분도 재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뛰어넘을 부분들은 간략하게 뛰어넘고 이런 부분들도 분량 분배도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액션이 막 쩐다 아니면 연출이 개쩐다 이런 부분들이 많진 않았는데 뽕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훌륭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뭐 약간 초반부 뭐 지금 말씀드렸던 닥터 옥토퍼스하고 대결이나 아니면 좀 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닥터 스트레인지하고의 어떤 미러 디멘션에서 액션씬 그게 제일 좋았어. 그건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그런 장면들은 완전히 뭐 새롭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 캐릭터들의 개성이나 아니면 세계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러고 뭐, 보니까 그 뭐 세고를 미래 디멘션 그 안에서 그 지하철 나오는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오마주겠네. 예전에 이제 막 그렇죠. 스파이더맨 2에서 나오죠. 기차에서 2에서 싸우고 뭐 이제 그러는 거. 지하철 막는 장면 나오는 것 그것도 오마주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가 중후반부로 좀 이어지면서 굉장히 뭐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뭐 너무- 요새 뭐 너무 감동적인 위아래로 다 이야기들이 적셨나요? 펼쳐지는데 다 적셨어요. 지금 제가 진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눈물 참기 힘든 부분이 한 3번 정도 있었다. 아까 우리 신PD도 한 3번 정도 술렁술렁했다 그랬잖아. 저는 진짜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나 질질 흘렀어. 진짜. 그 솔직히 내가 그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 엔드게임 그 보면서 내가 아이언맨을 이 정도까지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아이언맨 죽는 장면에서 눈물 흘렸다 했잖아. 내가 스파이더맨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와, 한 3번 정도는 진짜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 근데 그거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첫날 개봉하자마자 바로 갔거든요. 네. 조조로. 근데 저 같은 시커먼 남자들이 많이 왔더라고. 혼자서. 많이 왔더라. 진짜 많이 왔더라. 뭐 혼자 2명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극장을 꽉 채웠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진짜 시커먼 남자들이 전부 다 훌쩍훌쩍 아니 근데 나도 그 느낀 게 요즘에 로맨스 영화는 안 슬프다. 근데 히어로 영화 보면 슬퍼 가끔. 이상하게. 너무 슬프더라고. 그렇습니다. 왠지 그래가지고 알아요? 왜요? 이 과몰입 찐따끼들이 있었어요. 진짜 싶더라. 내 귀메라 칼라보다도 몇 번 울 뻔했지. 그거는 근데 울만하지. 난리네. 진짜. 에이. 그래가지고 결국 한 3번 정도 제가 극장에서 관람을 했는데 와우. 왜 3번인지 왜 3번을 봐야만 했는지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 짧은 하겠습니다. 시간 동안 3번을 봤다. 와. 네, 3번을 관람했습니다. 진짜 네네. 과몰입 찐따네 아주. 과몰입 식덕.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누나가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셨거든, 친누나가. 근데 우리 누나는 조금 약간 막 다음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마조마하고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하셔가지고 스포 이런 거 상관없어. 미리 이 내용 전개를 다 알고 가도 괜찮은 분이야.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진행됐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 말씀드렸는데 3번 울었어요. 난 또 비싸대게 맞았죠. 왜 거기까지 얘기해야 돼? 그래서 비싸대게
아 진짜 그 정도로 굉장한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네. 우리 정닥터는 영화를 처음에 어떻게 보셨어요? 역대급으로 동문이 많이 나오죠. 닥터 토퍼스랑 닥터 스트레인지랑 이렇게 동정업계 사람. 3닥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예. 어메이지 스파이더맨 보고 올 걸. 왜냐면 네, 제가 그 어메이지 스파이더맨을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근데 좀 안 끌려서 이제 제대로 보질 않았었는데 네. 여기 네네네. 이제 빌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어메이지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빌런도 나오고 하니까 쟤는 누구지? 막 이러면서 이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 내가 보면서 뭔가 맞아. 유추는 어느 정도 다 돼 보면서 근데 정확하게는 왠지는 모르겠어. 스토리가 이렇게 딱 되니까 유추는 어느 정도 다 되는데 좀 완벽하게 즐기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아쉬움 그런 게 좀 남더라고.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일렉트로 같이 변한 모습 보면서 왜 만족하는지 이런 거는 전작을 봐야 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막 이빨 막 앞에 벌어져가지고 막 그래 찐따 얼굴하고 나오다가 맞아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으니까.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빌런들도 되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되게 반가웠는데 많은 빌런들 네네. 중에서도 가장 저는 반가웠던 게 그래도 그 그린 고블린을 연기한 그 윌렘 데포 형님. 맞아. 이 스파이더맨 1이 2002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예, 엄청 옛날에. 거의 한 그렇죠. 20년이 지났는데 예. 20년 만에 나왔는데도 그 포스가 나더라고. 이게 연기도 아니, 너무 저- 좋고. 연기를 좋아하던데, 더 뭘. 잘하시던데. 이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계속 발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2002년도에 그 윌럼 데포 자체도 연기를 잘하셨지만은 네. 지금 연기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신기할 그러니까.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20년 동안 연기 내공이 더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진짜 더 미쳐 보이더라고. 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옛날 그린 고블린은 이렇게 막 칼 핥을 것 같은 캐릭터였지만 맞아. 난다 고래요. 난다 초록색 칼고래요. 지금은 쪼커야. 그냥. 거의 진짜 맞아, 맞아. 쪼커급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맞아. 막 그 맞아. 착한 그 너무 어수선과 악한 그 그린 고블린 사이에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보기 맞아. 좋더라고 나는. 좋았다 그러고 또. 그 모습이 난 너무 보기 좋. 오랜만에 보니까 그 모습을. 그러니까 20 남이 이렇게 미쳐가는 거 보니까 흐뭇하고 너무 막 그래요? 흐뭇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린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어. 이게 노먼 오스본 연기가 너무 네. 진짜 넘사벽이니까 윌럼 데포가 네. 약간 그 톰 홀랜드가 그래도 이때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약간 어두운 스파이더맨을 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스파이더맨 3부작 중에서는 분노에 굉장히 휩싸인. 그렇죠. 막 분노에 휩싸이고 막 어두운 스파이더맨을 보여줬는데 덕분에 그 두 사람이 막 부딪히는 장면에서 격투씬 이런 데서는 진짜 와 그 두 배우의 연기나 아니면 그 두 배우의 캐릭터 서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진짜 조금 몰입감이 들었다. 막 눈물 진짜 흘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말고도 주변에 많은 씹덕들이 다 인정하네 진짜. 네네. 네. 저는 그 그린 고블린 좋아하는 게 사실은 저도 그 초록색이라서? 소니에서 나온 토비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노먼 오스본이 그러니까 그린 고블린 나왔을 때 제일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왜 가장 절친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이자 좀 원래는 좀 존경하던 분이었죠. 존경하던 교수님. 그렇죠. 근데 그분을 결국에는 막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원에서의 안타까움 막 그런 게 다시 떠오르면서 다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 닥터 옥타비우스 교수도 그 피터가 존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피터 그렇죠. 제자였지. 피터가 존경만 하면 자꾸 다 죽어.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방송에서 김숙불님이 저 캐릭터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죽어. 영화에 다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사망 코난이나 플래그. 김전일 같은 느낌으로 주위로 가면 다 악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그린 고블린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네 손이 닿는 건 다. 저기 제이 조나 제임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맞아요. 스파이더맨이 손이 닿는 건 다 파괴된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파괴왕이었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닥터 옥타비우스는 사실 좀 죽을만 했어. 왜냐하면 자꾸 대학생만 피터를 대학원생 만들려고 계속 그러잖아. 이제 그치. 빨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럼.
그 옛날에 그런 게 있더라. 이게 뭐지? 삼스파가 나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그 옥타비우스 박사라고 대학원생이 3명이네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뿌려먹으려고. 뿌려먹으려고. 놀라는 게 아니야. 놀라긴 놀라. 피터가 셋. 근데 씨 대학원생에서 랩실이 3명이나 있네. 그러면서. 피터 파커가 또 다 똑똑하잖아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노벨상은 따농당상이다. 본인이 다 해먹겠다. 뭐 이런. 여보 왜 이렇게 본인이 집에 다 오늘 해먹겠다. 일찍 들어왔어요? 아유 피터가 3명이야. 연구 다 시켜놓고 왔지? 알아서 할 거야. 어쨌든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아까 얘기도 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약간 스파이더맨의 성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피님이나 그 봉삼 씨처럼 다른 스파이더맨에 비해서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인기는 많지만 좀 기존 다른 스파이더맨들에 비해서 좀 나는 약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좀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이 의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보다 보면 또 애새끼 같은 부분도 많잖아요. 철없는 부분. 징징거리죠. 그렇죠. 징징거리는 부분도 많고. 한간에선 애새끼맨으로도 불리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에서 이게 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메이 숙모가 죽게 되었다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네. 자기 그렇죠. 때문인 것 같다고. 음. 근데 이때까지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뭐 메이 숙모도 있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좀 약간 자란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존 스파이더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 요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얘가 철이 없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메이송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 시련들, 시련들이 좀 부족했다. 아직까지는 물론 뭐 힘들었죠. 자기 뭐 그 스승처럼 그렇지. 느꼈던 아이언맨이 죽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되게 슬퍼하고 그렇죠.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 스폰십이 끊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돈줄 말랐다. 내 돈줄 야, 페퍼가 쌩 까고 살았나 그 뒤로? 그럴 수도 있죠. 따로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기존 스파이더맨들이 갖고 있던 좀 아픔들을 똑같이 안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무엇이다?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내면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스파이더맨으로서 좀 약간 히어로의 숙명 자기 얼굴도 이제 다 알려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히어로의 숙명도 다시 한번 깨닫는 부분이 생겨나면서 좀 약간 그렇죠. 혼자서도 하나의 히어로로서 좀 혼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 약간 되게 막 그 빌런들이 막 그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자기 세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그 팀 프로젝트 자기도 해봤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력자라서 그렇죠. 그런지 제일 제일 어리지만 그 삼파이더맨의 약간 리더 역할처럼 자기가 내가 1번, 그렇죠. 2번, 3번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약간 리더 역할처럼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나는 어벤져스에서 활동을 해봤다고. 해봤다고? 나는 경력자라고. 오. 그게 뭔데 밴드가. 그래서 리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면서 뭐 이제 예전 스파이더맨들의 그 약간 팬덤들까지 좀 함께 안을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았나. 그릇이 조금 더 커졌다 예전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았을 텐데 네. 마지막까지 그렇죠. 요번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의견에도 막 맞서고 그러잖아 이번 영화에서는. 그렇지. 그렇죠. 자기가 고칠 수 그렇죠. 있다고. 자기 고칠 수 있다고. 자기 의견대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빌런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막 교화시키려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게 약간 성장한 모습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초반에 막 일부러 막 의지하고 막 그 아이언맨한테 막 의지하고 막 했던 게 이번 편을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했다. 좀 의지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그죠? 정도로 굉장히 이번 영화로 인해서 좀 너무 예전 모습들까지도 그러니까 마블 안에서의 스파이더맨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가면서 요 영화로 그냥 다 설명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습니다. 마블의 큰 그림이었나 이런 생각 들면서 약간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혼자서.